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노벨 경제학상이 파괴라는 단어에 주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낡은 걸 부수는 게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혁신 없이는 미래가 없다. 정말 강렬한 말이죠. 이게 그냥 멋진 구호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탐구할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그 힘, 때로는 창조적 파괴라고도 불리는 이 어마어마한 힘의 비밀을 밝혀낸 학자들이 2025년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자, 수상 이유가 뭐였냐면요. 혁신이 대체 어떻게 진짜 경제 성장을 이끄는가, 이걸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지난 200년간 인류가 경험한 이 엄청난 발전 있잖아요. 그 근본 동력이 뭔지 제대로 파헤친 정말 중요한 연구거든요. 그럼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세 분입니다. 경제사학자 조엘 모키르, 그리고 경제학자 필립 아기옹과 피터 하윗 교수. 좀 쉽게 말해서 조엘 모키르 교수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왜 성장이 일어났는지를 파고들었고요. 아기옹과 하윗 교수는 수학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 성장이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거죠. 이분들 연구의 심장 같은 개념이 바로 창조적 파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에 동네 비디오 가게가 다 사라졌잖아요. 이게 바로 파괴죠. 하지만 덕분에 우린 지금 언제 어디서든 영화를 볼 수 있게 됐잖아요. 이건 창조고요. 이렇게 낡은 것을 파괴하면서 더 큰 성장을 만들어내는 이 역동적인 과정, 이게 바로 창조적 파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조엘 모키르 교수의 이론입니다. 이분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왜? 대체 왜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을까? 그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혁신을 막 부추기고 새로운 지식을 환영하는 그런 특별한 성장의 문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18세기 유럽과 중국을 비교해보면 확 와닿습니다. 그 당시 유럽은요, 여러 나라들이 막 서로 경쟁했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새로운 사상들이 막 튀어나오고 쓸모있는 지식이 쌓여갔어요. 그런데 당시 중국은 거대한 통일 제국이다 보니까 기존 질서를 흔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안 돼 하면서 막았던 거죠. 결국 뭐예요? 경쟁하고 열려있는 문화, 이게 바로 혁신을 위한 필수 토양이었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모키르 교수가 성장을 위한 비옥한 토양에 대해 설명했다면 이제 그 위에서 쌩쌩 돌아가는 엔진을 살펴볼 차례겠죠? 바로 필립 아기옹과 피터 하윗의 연구입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혁신이 경제를 움직이냐, 이걸 물었어요. 그리고 이걸 아주 정교한 수학 모델로 만들어낸 겁니다. R&D에 투자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게 낡은 기술을 밀어내고 이 과정에서 경제 전체가 한 단계 점프하는 거죠. 말하자면 창조적 파괴의 설계 도구를 완성한 셈이에요. 이 모델이 그냥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숫자가 하나 있어요. 바로 10%. 이게 뭐냐면요. 정말 놀랍게도 아주 건강하다고 하는 미국 경제에서 매년 전체 기업과 일자리의 10%가 사라지고 또 그만큼 새로 생긴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파괴되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경제를 살아있게 만드는 심장박동 같은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림이 보이시죠? 모키르 교수가 말한 성장의 문화가 혁신이라는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기름진 땅이라면 아기용과 하윗 교수가 만든 창조적 파괴 모델은 그 땅 위에서 경제를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엔진인 겁니다. 와, 정말 역사가 수학을 만나서 하나의 위대한 성장 이론을 완성한 거죠. 아니, 그런데 수백 년 전 역사 이야기의 복잡한 수학 모델, 이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정말로요. 이 이론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경제 성장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혁신이 멈추는 순간 바로 퇴보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청사진이에요. 인공지능이나 기후 위기처럼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문제들을 풀려면 정부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죠.
바로 R&D를 팍팍 밀어주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갈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혁신은요, 필연적으로 기존에 힘 있는 사람들, 즉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노벨상 이야기는 그냥 똑똑한 경제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신가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좀 낯설고 불편한 변화나 파괴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쪽인가요? 아니면 지금의 안정과 익숙함이 더 중요해서 변화에 저항하는 쪽에 서 계신가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을 겁니다.